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나스닥은 1.2% 그리고 S&P 500은 0.9% 상승했으며 이러한 상승 속에서 빅테크와 반도체, 은행 그리고 원유 쪽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는데요. 어제 굉장히 중요했던 일자리 관련 매크로 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줌에 따라서 경기 침체로부터 한 발자국 더 멀어지게 되면서 좋은 장의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우선 체인지 인 논판 페이롤스의 경우는 150K라는 컨센 대비해서 무려 254K의 수치가 발표가 되었고 체인지 인 프라이빗 페이롤스 또한 125K라는 수치 대비해서 223K라는 강한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실업률은 4.2%라는 컨센에서 더 늘어나지 않고 4.1%로 줄어들었으며 Average Hourly Earnings의 수치는 Month over Month와 Year over Year 각각 0.4% 그리고 4.0%를 보여주면서 경기 침체로부터 확실히 멀어지는 수치가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번 달의 수치만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여기 리바이스드 수치 또한 미국의 경제가 약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데요. 지난달에 발표된 Change in Non-Farm Payrolls 수치는 여기 이렇게 142K였지만 159K로 정정이 되었고 Average Hourly Earnings의 경우는 지난달에 각각 여기 이렇게 0.4% 그리고 3.8%였는데 각각 0.1%씩 상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8월까지만 해도 미국의 경제가 약해짐에 따라서 24년 12월 안에 금리 인하가 사회에서 이렇게 5회까지 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난달 연준이 2회어치인 0.5% 금리 인하를 하면서 24년 12월까지의 금리 인하 횟수가 3회에서 이렇게 2.5회까지 줄어들었고 그 이후부터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는 지표가 계속 나오면서 금리 인하의 횟수는 이렇게 2.0회까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일 만큼 여기 지표가 떨어지면은 경기 침체로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수치가 올라가면은 경기 침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 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CPI의 결과에 따라서 CPI 수치가 강하게 나온다면 여기 금리 인하의 횟수는 2회가 아니라 이제 다시 1회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CPI 결과는 10월 10일 발표될 예정인 만큼 CPI에 대한 선행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CPI에 대한 선행 분석을 하기 이전에 여기 일드 커브의 흐름을 보시면은 다시 정상화가 아니라 아래쪽인 인플레이션 재점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여기 2년 국채 금리가 10년 국채 금리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의미로 경기 침체 쪽이었다면 2년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여기 이 지표가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상승을 했겠지만 다시 일드 커브가 여기 0% 언더의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 혹은 버텨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방향 쪽으로 더 기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10일 CPI 결과가 강한 쪽으로 발표가 된다면 여기 지표는 여기 아래쪽으로 더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의 횟수는 하락할 것이고 경기 침체의 내러티브로부터 벗어나게 됨에 따라서 주식시장 중에서도 특히나 경기 침체에 민감한 원유 섹터가 안전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CPI 선행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선행적으로 바라보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인플레이션 스왑 커브를 바라보는 것으로 year over year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2.37%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 스왑 커브 측의 예상치는 2.37%, 즉 반올림하면은 2.4%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 CPI 수치는 적어도 2.4% 혹은 그 이상인 2.5%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헤드라인 CPI의 컨센이 2.3%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컨센을 돌파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꾸준히 인플레이션 스왑 커브를 기준으로 삼아서 CPI의 실제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해왔고 높은 확률로 맞춰왔는데요. 여기 수치가 인플레이션 스왑 커브의 예상치이고요. 여기 오른쪽이 실제 당일날 발표된 CPI 결과치로 2013년 7월부터 지금까지 딱 3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실제 CPI 결과값은
인플레이션 스왑 커브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값을 발표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요일의 경우는 강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미리 포지셔닝을 한 뒤에 저희 멤버십분들께 공유를 드려놨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멤버십에 대한 홍보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 5분 동안 보여드린 그러한 지표들은 다른 곳에서는 큰 돈을 내지 않는 이상 결코 얻을 수 없는 분석들이며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러한 데이터에 액세스를 하는데 연간 4천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멤버십 분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크로부터 원유 펀더멘탈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와 그 외 저평가 기업들에 대한 분석들을 매일 리얼타임으로 주 23회에 걸쳐서 제공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유튜브에도 꾸준히 분석을 드리기 위해서는 홍보는 필수인 만큼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 금요일 날이 바로 옵션 만기일이었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콜옵션과 풀옵션이 250달러로 모이면서 주가는 250달러로 수렴하였고 그 과정에서 테슬라는 무려 4%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지난주를 기준으로 잡힌 옵션들은 전부 다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주의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어디에 미리 세력들이 포지션을 잡아놨냐라는 것이고 그 포지션 현황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상승 혹은 하락이 단기적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0월 10일날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발표가 되는데요. CPI 결과치 또한 발표가 되는데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포지셔닝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옵션 포지셔닝의 경우 제가 하루에 2번씩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 만큼 보다 쉽게 트래킹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수급 상태를 보겠습니다. 수급 현황 또한 제가 매일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고 있는 지표로 테슬라가 위치한 여기 XLY ETF의 수급 상태는 이제 위크닝 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수급 현황이 좋은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악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미 옵션 세력들은 다음 주를 예상하고 포지셔닝을 한 상태로 옵션 세력들의 포지셔닝에 따라서 수급 현황 또한 영향을 받는 만큼 다시 수급이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꾸준히 내려가면서 나빠지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내가 테슬라에 장기 투자라면은 테슬라의 수량을 늘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위치는 여기 수급이 가장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한 여기 레깅 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장투가 아니라 단타로 트레이딩을 짧게 하신다면은 원유 섹터를 의미하는 여기 XLE와 같이 여기 임프루빙 쪽에서 높은 확률로 리딩 쪽으로 가기 전의 상황일 때 혹은 여기 리딩에 위치하고 있을 때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XLE가 지금 이렇게 임프루빙 쪽에 있고 리딩 쪽으로 가려고 함에 따라서 원유 기업들은 실제로 매우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로 저는 여기 XLE가 이렇게 뒤로 가서 여기 레깅에 있을 때부터 임프루빙에 올 때까지 이렇게 꾸준히 빌드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수량과 낮은 평단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한 달 전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여드리자면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실제로 유가는 이렇게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로 어느새 74달러를 갱신하고 있고요. 제가 트래킹하고 있는 원유 관련 펀더멘탈은 약해지기는커녕 계속 강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유 지표 또한 사실 물가를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축도 제가 매우 깊게 바라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고 그것에 맞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관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